뭐 저희한테도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학교 선정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될지, 교과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종합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게 50% 것이 어디 누구고 70% 것이 누군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해석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디냐면 삼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도 삼포도가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도 삼포도를 발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전부 다 지금까지 삼포도를 발표해 왔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도 삼포도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국대의 교과, 그 다음에 건국대의 이 이제 학종에 대한 삼포도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뒷부분에는 그 다음에 약대에 대한 부분들의 삼포도를 갖고, 약대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이 삼포도를 보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나 지역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갖다 삼포도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삼포도를 갖다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합격생의 그 합격자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종 선발 인원이 얼마였냐면 79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고 학생 비율이 64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이 55명이었고요. 외고 국제고 학생이 얼마였냐면 69명이었고, 과고 영재고 학생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럼 러프하게 보면 얼마죠?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 4대1이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이런 4대1의 비율이 그 삼포도에서 분명히 물론 이제 4대1의 비율이 정확하게 4대1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어문계열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분포를 보면 어느 정도가 일반고고 어느 정도가 특목고 자사고인지는 이렇게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저희가 건국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이제 수의학과죠. 그래서 이제 왼쪽엔 저희가 교과를 넣었고요. 오른쪽에는 학생부 종합을 넣습니다. 이제 교과가 올해부터는 이제 서류평가가 다시 30%가 들어가니까, 작년에 이제 교과를 봤을 때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1.2고 최저가 1.3이었죠. 그죠? 그때 충원율이 360%였고, 그죠? 이런데 이제 1.2, 1.3이었는데, 요 1등급의 중간 라인이 있는 것이 바로 1등급 시작인 겁니다. 2등급 중간 라인이 2등급이 시작하는 라인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KU 자기 추천자는 학생부 종합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1등급 대인 학생이 얼마가 되면 그 1.2, 1.4대 이 학생이 2명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3.6 하고 그 다음 3.6등급 대인 학생과 4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겠죠. 그럼 명확하죠? 보나마나 1등급 초반대, 그 건국대 수의학과를 가려면 일반고 학생들은 바로 1.5 미만이었겠구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5부터, 그죠? 4.7까지도 합격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 최저가 4.6이죠. 그러니까 4.6까지 합격을 했구나라고 보여지죠. 그럼 우리가, 건국대 수의학과를 갖다 지원 전략을 할 때, 일반고는 1.5 미만. 그죠? 특목고 자사고는 4.6등급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재작년에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6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대학의 이제 건축학부를 보세요. 건축학부는 평균이 2.0이었고, 그 다음 최저가 2.3이었죠. 그 학생부 교과에서 그랬는데, 학종에서는 얼마냐? 학종에서는 평균이 3.1이었고, 최저가 5.8이었죠. 그러니까, 교과가 2.3이었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조금 더 교과에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는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저가 2.3이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2등급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3.1인데 2등급부터 시작했고 3.2 정도, 이 정도까지가 이제 있죠. 저희가 요번에 합격시킨 학생이 2.84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3.2등급까지 3등급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일반고 학생들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3점 후반대 넘어가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지역자사고라든지 지역명문고라든지 이렇게 될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6등급에 가까운 이 학생은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국대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선 3등급 초반까지도 비교과가 우수하면 늘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사고라든지 이런 그 지역 자사고나 지역의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등급 후반대 3.5부터 한 3.8 정도까지 이런 학생들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학생들 6등급에 가까워도 지원을 해도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공과대학의 사회환경공학부죠. 교과 등급이 똑같이 2.0, 2.3이었죠. 평균이 3.2였고 최저가 6.3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환경공학부 같은 경우는 어땠죠? 2.2부터 시작해서 3.2 정도까지 해서 끝나죠. 요게 이제 일반고겠죠. 3.2 정도까지가. 요 정도가 일반고라고 보여지는 거고, 3.3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3.7까지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겠죠. 요걸 보면 여기가 이제 비슷하죠. 3등급 대 정도까지가 이제 지역 자사고라든 지역 명문고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사고라든지 조금 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특목고 자사고는 6등급 때에는 이제 전국 단위 특목고 자사고였을 거고, 지역 자사고나 지역 명문고 중에서도 4등급 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환경공학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5등급 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이는 자사고이지만 그래도 메이저 학교가 아닌 학교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5등급 때도 늦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공학부나 이런 부분의 일반고는 아무튼 3.2까지다. 그 다음에 지역자사고나 명문고 학생들은 3등급부터 4등급 초반대까지는 갔을 거예요. 요도 이제 4등급 때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었을까?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잘 안 느끼는 한데, 아무 6등급 때는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인기 있는 이제 기계항공공학부를 보면은 어디죠? 평균이 1.94였고, 교과에서 최저가 2.3이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어디부터 시작을 했죠? 1등급부터 2.2등급까지. 일반고 학생들 같은 2.2까지 됐겠죠, 학종에서. 3등급부터 이제 3.2부터 이제 어디까지 있죠? 4.5 정도까지 있죠. 요런 학생들이 또 지역 자사고나 명문고 학생이었죠. 그래서 기계항공공학부를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어디까지 2등급 초반대까지가 이제 작년에 붙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7등급에 가까운 학생들, 6.9등급인 학생도 합격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얼마까지 붙었다? 6.9등급까지 붙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격 2.51등급인 학생이 합격했고, 사회환경공학부는 그 전에 저희가 4.9등급인 학생을 합격을 시켰네요. 보시면 되겠죠. 전기전자공학부를 보면은, 교과에서 평균이 1.8이었고, 최저가 1.9였죠. 그죠? 그런데 전기전자공학부의 학종에서 보면은 얼마냐면 1.9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도 2.8까지 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3등급 후반에 하나 있었고, 6등급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화학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나 산업공학, 생물공학과가 봤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은 2등급 때나 3등급 초반대이면은 비교과가 우수하면 한 번 더 지원을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전체적인 분포가 이렇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이런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도 인기 있죠. 건국대 부동산학과도 인기가 있는데, 교과는 평균이 1.9였고, 최저가 2.0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2.2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아마 3등급 초반대까지는 이렇게 3등급 초반대까지 몰려 이런 데들은 일반고 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5부터는 여기는 이제 지역자사고나 이런 학생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분포를 봐갖고는 일반고 학생들은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대까지면 건국대학교에서 비교과가 우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래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평균이 이제 최저가 2.0이었죠, 교과에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2.8이지만 미래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까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다 선발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미래에너지공학과는. 그 다음에 이제 3.5부터 4. 이렇게 5까지. 요런 학생들이 이제 어디였냐면 지역자사고나 요런 학생들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융합과학기술학원이 어디 아까 이제 공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내신 분포를 갖다 보이고 있죠.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도 교과에서 최저는 2.2였고요. 학종에서는 어디까지? 학종에서는 2.6등급까지는 3등급 초반대도 있네요. 물론 3등급 초반인 학생들 같은 저는 뭐 일반고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죠? 스마트 ICT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어디냐면 이제 3등급 초반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이제 4등급 초반대에 이제 한 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공학과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주로 2.5등급까지가 다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서 이렇게 분포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이제 KU융합과 과학기술원이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공학과도 어디죠? 1등급 후반대부터 2등급 2.3, 2.4까지 몰려있고 2.6대까지만 있죠. 이런 분포를 보면은 공대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죠? 이렇게 공대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슷한 학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컴퓨터공학부나 이런 데까지는 2등급 후반대까지 가는데, 이걸 보면은 내신 등급이 조금 더 이렇게 KU융합과 기술원이 공대에 비해서 약간 더 높지 않냐, 이런 분포를 보여주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KU융합 과학기술원을 넣으려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는 한 2.5등급 정도. 요게 이제 2등급 라인이니까 2.5등급이고,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는 3등급 초반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안정적인 것은 2.5등급까지 해서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 물론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스템 생명공학부는 이렇게 이제 6등급, 7등급, 6등급대인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호생명과학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분포가 넓죠. 그러니까 교과로는 최저가 1.9였고요. 그 생명과학 특성학과에서 학종에서는 어디죠? 1등급 후반부터 시작해갖고 2등급 후반대까지만 딱 합격을 했고요. 동물자원과학과 같은 경우는 1.5부터 시작해갖고 3등, 이건 다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식량자원과학과도 1등급 초반부터 3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요.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어디죠? 1.5부터 이렇게 이제 얼마까지 합격을 했죠? 이렇게 이제 3등급 정도까지 합격을 했고, 최저는 얼마가 있죠? 이게 7.5까지. 이런 건 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겠죠. 요런 분포를 갖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교과랑 대비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과인 학생들이 앞에 있고, 우리가 이제 건대에서 이렇게 교과랑 같이 보면은, 교과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은 어디까지? 이게 좀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과를 한번 보시면은, 교과의 최저가 1.8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국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2.2서부터 3등급, 여기는 일반고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때까지는 일반고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9서부터 이제 한 5.5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3.9, 4, 요게 이제 외고 학생일 가능성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지역자사고일 가능성이 있죠.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에 교과로는 2.0이었죠. 교과로는 2.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으로는 1.4부터 어디까지 있죠? 3등급 초반대까지. 요게 이제 일반고 학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부터 이제 4등급 때까지. 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5등급 때까지. 여기서는 이제 지역자사고하고 이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좀 섞여져 있지 않을까. 5등급 때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겠죠. 중어중문학과도 보면은 어떻죠? 교과로는 2.4까지고요. 종합에서는 얼마까지 있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2등급 초반부터 3등급 초반대까지 있고, 그 다음에 3등급 후반부터 이렇게 이제 다 몰려있는 이런 학생들은 이제 지역자사고나 그 다음에 어디냐면 외고 학생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철학과 같은 경우도 교과로는 2.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으로는 어디죠? 종합으로는 2등급 후반부터 3.6 정도까지, 그 다음 4등급 미만까지, 그러니까 3.6 정도, 이 정도까지가 일반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 3등 후반이나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자사고나 외고일 가능성이 있죠. 사학과는 조금 더 내신이 높았네요. 2등급, 1등급 후반부터 3등급 초반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5.6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내신 분포가 보이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아무래도 인기 학과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로는 최저가 2.0이었고 종합으로는 1등급 후반부터 어디까지 있었죠? 한 2.8 정도까지 있었고 최저가 5점. 이건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로는 1.9였는데 종합도 1.9부터 시작해갖고 2.5 정도까지 있죠. 나머지 3.5 정도다. 여기는 이제 뭐 지역자사고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도 교과로는 최저가 2.0이었죠. 근데 이제 종합으로는 1.9부터 어디까지 있죠? 한 2.7, 2.8까지가 몰려 있고 이렇게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게 몰려 있죠. 근데 3등급 초반 때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게 저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반고하고 이렇게 지역자사고가 섞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5등급 이런 학생은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겠죠. 나머지 비슷하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융합인재학과가 굉장히 높았네요. 그러니까 교과가 최저가 2.1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종으로 보면 2.5서부터 어디까지 2등급부터 2.5까지 이제 몰려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는 2.2였고 학종으로는 어디부터? 학종으로는 한 2.7부터 시작해갖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3등급 3등급 중반까지가 몰려있고 또 4등급, 5등급 때 이렇게 이제 모여있죠. 경영학과는 이제 어땠죠? 경영학과는, 교과의 최저가 얼마였냐면 1.9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2.0, 1.9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디냐면, 2.9부터 시작해갖고, 요렇게 이제 또 몰려있는 부분들, 그죠? 몰려있는 부분들이 2등급 때까지는 일반고였을 거라고 보여주는 거고, 3등급 때 이런 데가 이제 지역자사고나 명문고였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4등급 때 후반, 5등급에 가까운 이런 학생들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교과와 종합에 대한 이런 분포들을 보면 4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고가 4 이렇게였으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아까 3등급 대인 학생 일반고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4대1이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걸 보면은 뭐가 나오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대까지라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봐라. 경쟁률이 근데 워낙 건국대가 높죠. 그죠?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니까 높은데도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걸 선호한다라는 거. 내신 문포를 보면 어떻죠? 3등급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비교과에 대한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맞고, 특목고 자사고는 보시면 아까 5등급, 6등급, 거의 7등급에 가까운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건국대까지도 지원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약대만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차이과대학 약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요런 이제 산포도를 보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산포도를 보면은 이제 이게, 보이는 게 뭐냐. 올해는 10명으로 줄어드는데 13명 중에 무려 9명이 2월이 됐거든요. 자, 이럴 때 지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라고 보면은 1등급이라고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3명 중에서 4명이 합격한 학생이 2등급 후반대하고 6등급 대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등급대에서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약대 지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이과대 약대가 또 경쟁률이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았죠. 수능 최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등급대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비교과가 좋았던 학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등급대인 학생이나 약대 가고 싶어라고 하면 차이과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목고 자사고에서 6등급 대인 학생 같은 경우 내가 수능 최저 맞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6등급 대가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산포도를 보고 지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카톨릭 때도 보면 딱 돼 있죠. 저 1등급 대에 다 분포되어 있는 건 일반고겠죠. 그죠? 근데 2등급 대 같은 경우는 2등급 때도 있고 3등급 초반 때까지도 있고, 저런 건 이제 지역 자사고는 명문고일 거라고 보이고요. 3등급 후반부터 4등급 때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대 약대에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였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카톨릭 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10몇 대일 때에 높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은 4.2까지 되는데 1단계 최저가 이제 4.5등급 때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보시고 카톨릭 대 원래 워낙 약대가 지금 경쟁률이 30대, 40대, 60대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 대에 대한 부분 내가 내신 등급이 들어오고 비교과가 온다고 하면
일반고는 1등급 때, 그죠? 1등급 때 아주 내가 비교과가 자신 있어. 그 2등급 초반까지도. 그리고 지역자사고는 어디냐면 그 3등급 전후인 경우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등 후반부터 4.5등급 때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셔도 1단계 합격을 하고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포도를 갖다가 잘 이해하시는 것이 내가 지원 전략을 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포도가 발표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작년에 학교들이 이제 어디까지 1단계를 뽑고 어디까지 최저가 됐는지를 갖다 3포도로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고가 어디까지고 지역자사고는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까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저 내신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내가 비교과가 좋다고 하면 내가 지원해 보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가늠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포도를 통한 지원 전략을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